간다는 소린가? 일반각 가계표현법 반직선 OX를 시초선이 그냥 출발선이라는 뜻이야. 출발선은 다음과 같은 시초선이 있을 때 예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어떤 점P가 있어. 그럴 때 이 OP를 연결한 이 선분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경이 얘를 5에다가 바늘로 해서 실로 꽉 묶고 나서 평평하게 돌면 나무 같은 원이 그려지죠. 그럴 때 X축의 양해만과 젠각, 이각을 원래는 편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각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와 있었어. 그럴 때 시초선부터 이 각을 젠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알파는 그냥 알파도는 아니야. 왜냐면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거든. 어쨌든 P점이 여기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 각이 여기서 이렇게 쟀다고 시초선부터 해서 이 각이 알파도라고 해서 쟀다고 하더라도 얘는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쓰더라도 똑같이 알파고 두 바퀴를 돌고 와서 쓰더라도 알파야. 그런 표현으로 이 각은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n은 정수예요. 뒤로 돌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돌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걔로부터 알파도만큼 더 갔다라고 해서 360n을 붙여주는 게 그냥 일반각의 표현이야.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이 OP가 나타내는 각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게 그냥 일반각이에요. 그럴 때 각각 4분면의 각 1사분면에 있는 각들은 1사분면에 있는 각들 그럴 때 각을 세타라고 그냥 잡을게. 세타라고 하는 각은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0도보다는 커야죠. 1사분면의 각은 몇 바퀴 돌고 와서 썼는지 모르지만 360도 n을 꼭 곱해주고 0도보다는 크고 360도 n 90도보다는 작아야 돼.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그 다음에 2사분면의 각은 90도보다는 크고 몇 바퀴 돌고 하는지 모르고 180도보다 작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만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각각 4분면의 각이에요. 각각 4분면의 각. 다음 호도법. 다음 호도법 60분법. 우리가 1도, 2도, 3도, 4도 하는 건 60분법이라고 했어. 근데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각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호도법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근데 각을 실수화시키는 과정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각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1도, 2도, 3도는 좌표평면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실수 1, 2, 3, 4, 5, 6, 7, 8과 대응이 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여기에 1도, 2도, 3도를 X축에 있는 이 정의역에다 찍고 싶은데 어디가 1도야, 어디가 2도야, 어디가 3도야 이걸 못 찍는다고. 그래서 얘를 실수화시켜. 그래서 나온 게 호도법인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라디안에 대한 설명 그냥 정의나 이런 거 안 할 거고. 할까? 다음 같은 부채꼴을 가정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얘에서 이 호의 길이를 똑같이 이 길이만큼 똑같이 이거를 R 이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R 그럴 때 각을 1 이렇게 1 라디안. 근데 라디안이 그냥 우리 실수 1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의 길이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 각을 1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만큼 이 R만큼 추가적으로 갔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2.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가 2R이니까 2R.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둘레는 2파이R이에요. 2파이R.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절반만 갔으면 파이R이야. 파이R. 맞아요? 그럴 때 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이지? 1R, 2R, 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야. 각이 1일 때 R, 2일 때 R, 파이일 때 R. 그래서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죠. 180도가 파이. 그럼 거꾸로 180도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쪽으로 나누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파이분의 18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어차피 그래봤자 수각밖에 안 나오니까 30도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30도라고 안 쓰고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지. 180도는 파이. (135도는) 얘 3번 가면 135도죠. 그러면 4분의 3 파이. 45도 3번 가면 135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 표현, 호도법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나와. 여러분 예전에 삼각함수가요, 선생님 때는 시험 범위였고, 그때 그 이후에 없어졌어. 교육과정에 빠졌었어.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어봤냐? 들어봤어요? 시험 범위로 다시 수능 범위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됐어. 원래는 1학년 애들이 배웠던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시험 범위 직접 범위가 아니었거든. 그러다가 2학년 과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수원으로. 삼각함수가. 예전에 1학년들이 배웠어, 1학년. 응? 1학년들이. 1학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면은 뭐 수학 적어야지. 수능에 나오는데 모르겠다. 수무자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수능 기출 나오는 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기출이 없어 별로. 기출. 근데 이제부터 매년 4개씩 나오잖아. 무조건 4문제 나온다 그랬어. 아니 3문제 나온다 그랬나 내가?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그랬냐? 3문제, 아마 3문제일 거예요. 3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2점짜리 절대 안 나와. 나오면 3.4점이야. 3.4점. 근데 기출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전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 다 쉬운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 호획이라고 반지름,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이거 나온 게 되게 오래됐어.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쉬운 문제로. 그럴 때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 다 증명해줬어요. 그래서 나 그냥 얘기만 하고 갈 거니까. 증명을 다 해줬어, 수업 시간에. L은 뭐냐면 R세타야. 비례식으로 증명해, 비례식.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이야, 라디안. 각도 아니야. 각도로 하면 절대 안 나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고, R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돼. 그래서 그냥 요게 한 문제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오면 좀 쉬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공식을 좀 기억하고 오세요.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기와 넓이. 아 맞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저 뒤에 문제는 있더라고. 그 다음 두 동경이 이루는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것도 체계로 다 해줬어. 윤서가 이때 왔니 안 왔니? 모르겠죠? 1번 일치가 있고, 2번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있고, 3번 X축 대칭, Y축 대칭. 나 이거 하나도 안 써줄 거야.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공부하세요. 한 개만, 이 2개만 할 거니까 어차피.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내가 6가지 줬어 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6개 다 해줬어요. 6개 다 해줬는데 제발 외우지 마! 멍청하게 외우지 말라고 했어. 단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딱 하나. 이 2개만 기억해. 이 2개만 다르니까 이 2개를 내가 뭐라고 써줬냐면, 같은 직선이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얘들은 한 직선.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치라고 하는 거는 두 동경이 여기가 알파 그 다음 베타라고 하는 이 다른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알파를 이루는 동경과 각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각각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죠. 즉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문제에서 뭐 세타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상관없어. 이럴 때는 빼야 돼.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라고 하면 안 돼. 360n이죠. 몇 바퀴 돌고 온 건지 몰라. 베타는 이렇게 뿅뿅뿅뿅 돌고 온 다음에 여기 섰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를 빼면 어쨌든 베타가 이렇게 뿅뿅 돌고 여기서 섰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파만큼 뺐으니까 뿅뿅밖에 없죠. 여기까지 가는 거. 딱 원의 둘레만큼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파가 이거일 때 베타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둘 다. 이런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일치는 여기에 같이 있는 거고 원점 대칭은 여기 하나 있으면 이쪽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둘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이럴 때만 어떻게 하냐면 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알파, 각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다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Y축 대칭 한번 해볼까? Y축 대칭이래. 얘가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고 얘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러면 얘하고 Y축 대칭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알파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몇 바퀴 돌고 하는지 몰라. 일반각의 표현이지. 즉 베타를 뺑뺑뺑 돌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거기에서 알파까지 딱 채우면 어쨌든 180도죠. 추가로. Y는 X 대칭 해볼까? Y는 X 대칭. 예를 들면 Y는 X 대칭. 이런 베타 동경이 있고 이런 알파 동경이 있어. 그럴 때 Y는 X 대칭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기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였으니까 거기다 추가로 알파만큼 더해주면 90도죠 이번에. 나머지는 다 더하는 거야. 이 두 개만 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이 두 개 특징이 뭐라고? 동일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냥 두 개가. 나머지는 동일 직선 위에 없잖아요. Y는 X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나머지 어떻게 직접 그려서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X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 이렇게 같은 직선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똑같잖아. 이게 알파면 여기도 알파인 거지. 그럼 이게 베타니까 다 더하면 360만큼 한 번 더 추가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다 해줬으니까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수능 특강에는 이거 나와 있던데 일치. 저 뒤에 레벨 2에 이 문제 있던데 일치로 하는 문제. 부동경의 이치관계 정리하고 가세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으니까. 작년 수능 특강에는 한 문제도 없었는데 올해 거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설명부터 해야 되나? 야 이게 그냥 설명 한 페이지씩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 워낙 많아가지고 예제가 5번까지가 있던데 워낙 많아가지고 호도법부터 그냥 문제 풀게요. 호도법. 지금 내가 녹화 누른 거냐? 아 내가 눌렀네. 언제 눌렀지? 알츠하이머인가? 기억이 안 나. B, A, 파이 여기 5 각이 6분의 파이야 30도죠. 그럴 때요 호의 길이가 파이인데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A고 반지름이 A고 넓이가 B파이래. B파이 A. 그럼 호의 길이가 나왔어. 호의 길이는 R세타야 항상. R세타 A 곱하기 6분의 파이가 파이가 되니까 A는 6이네요 그냥. 바로 나오지. 쉽잖아. 그 다음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6제곱 세타가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로 해야 돼? 2분의 1 R, L로 해도 되는 거지. R, L. L이 파이니까 3파이 끝. B는 3. 너무 쉽죠? 1번 공식이 너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그림이다.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안 한다고 그랬어.
시험 끝나고 할 테니까. 시간표 언제 나와요? 뭐? 시간표 언제 무슨 시간표? 언제 오면? 시험 시간표? 네.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언제 나오는지 나 모르니까 내일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일단 내가 1차적으로 잡아보고 영어 쌤하고도 또 얘기해봐야 돼서 안 맞으면. 근데 영어 쌤 역시 그냥 자기가 먼저 다 잡아놔가지고. 영어 쌤이 근데 내 수업 최대한 피해서 잡긴 했더라고. 그림이 깔끔하게 못 그리니까. 그림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했는데 이게 지름이 A하고 B가 지워있죠?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의 호 A, B, 호 A, B를 3등분하는 점 A, 3등분하는 점을 A에서부터 가까운 대로 PQ, 즉 3등분이니까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죠. 중학교 때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잘라. 그럼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심각이 똑같은 거예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해.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도 중심각에 비례해. 근데 현의 길이는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심각이 크면 현의 길이는 길어지긴 하는데 비례로 길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호의 길이와 원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해. 왜 그런지 여러분 알잖아. 세타에 따라서 L은 R 세타,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세타 각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등분 점이니까 각도 3등분이야. 그럼 여기 다 3분의 파이야. 60도 60도 60도야. 맞지? 근데 이게 다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2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2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끼인각이 60도예요. 그러면 정삼각형이죠. 그냥 2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밑각이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60도 빼니까 120도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60도 60도 나눠 먹는 거야.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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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반지름에 뭐가 하는 거야? 호 AQ가 8파이야. 호 AQ 여기서 여기까지가 8파이예요. 8파이. 그럼 여기 4파이죠. 그럼 이 호의 길이가 4파이니까 R세타가 여기 R이라고 할게. R세타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4파이여야 돼. 그럼 파이 날려버리니까 R은 12죠. 끝났어? 뭐가 하는 거야? 사각형 P, A, B, Q 이 정삼각형 3개 하는 거죠? 정삼각형 3개 그냥 넓이 더하면 되지. 정삼각형 3개 넓이 더하면 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2인 정삼각형이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12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12제곱 12제곱이 4, 3, 10이니까 4제곱 곱하기 3제곱이죠. 4, 3, 12. 그럼 얘하고 하나 날라버리면 4, 9, 36 루트 3 끝. 틀렸네. 뭐야? 어디? 3개? 108 끝. 하나도 있구나. 2번 좌표 표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면서 원의 중심이 0,0 내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니까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 중심이 0,0인 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아직 원의 방정식 안 들어봤지만 여러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음같이 중심이 0,0인 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특징이 제일 많아서 그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각각 축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있지. x축, 축에 각각 접하는 x축, y축에 각각 접하는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와. 동시에 접하는 것도 물론 나오고 그런 거에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가 뭐라도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가 얼마인 이런 원이야. 잘 들어. 지금 설명할 테니까. 이 원은요 무슨 특징이냐면요, 원 자체가 y축 대칭이면서 x축 대칭이면서 원점 대칭이면서 그냥 대칭이야 다. y는 x 대칭이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y는 x 대칭이에요. 이 원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애초에 대칭이야. 그 성질을 꼭 기억해. y는 x에 대해서 이 원이 대칭이야. 역함수 있다 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그거 아니야. 함수와 함수가 y는 x 대칭이야. 역함수지. 이 원 모양 자체가 대칭이라고 해서 역함수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냥 이 모양 이 자체가 대칭이라고.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인가 재작년 수능 특강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수능 특강인가 이 성질 이용. 그만 자 이제. 그럼 그만 줘라. 작년 수능 특강인가 이거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면 훨씬 빨리 푸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거 모르면 추가로 한 2분 더 들어. 레벨 3에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 알면, 이 대칭인 성질 알면 바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 지금 생각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2원 아주 중요하다. 죽어. 그럴 때 문제 반지름이가 3이야. 여기가 A네. 3,0. A가 3,0. 끝자락에 있는 애죠. 얘에서부터 반직선 OA가 있대요. 반직선 OA. 이거 시초선 같아요. 그냥 반직선 어쩌고는 다 시초선이야. 여기 반직선 OA 위의 점 P, P에 대하여 반직선 OP가 원 O를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13파이, 양의 방향으로 6분의 13파이만큼 돌았다는 거야. 즉 동경이야 그냥. 여기서부터 양의 방향, 이게 양의 방향이야. 각에서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6분의 13파이만큼 돌았대. 그럼 6분의 13파이가 뭐냐면 얘들아, 6분의 12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얘가 여기 있는 거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6분의 파이가 30도로 보여야 돼. 빨리. 즉 P가 여기에 와 있는 거야. 회전한 후에 다시 음의 방향으로 8분의 17파이만큼 다시 갔대요. 그럴 때 어떤 점과 만나는데 그 점을 B라고 한대. 그러면 6분의 파이부터 다시 8분의 17만큼 뒤로 뺐겠다는 거야. 여기에 갔다가 8분의 17만큼 뺐겠어. 그렇게 만나는 게 B야. 8분의 17, 6분의 파이에서 18분의 8이 7인가? 18분의 7 얘를 빼.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가 18분의 3이잖아. 거기서 18분의 7을 빼면 18분의 4죠. 그러면 여기서 18분의 4가 음의 각이지만 각도만 치면 얘가 18분의 4야. 그냥 각도의 절대값으로만 치면 크기는 18분의 4야. 물론 방향을 표시해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럴 때 선분 AB를 포함하는 부채꼴 AOB 이거 그냥 부채꼴 넓이 구하래요. 끝났잖아. 부채꼴 넓이 구해라. 끝났잖아. 쉽잖아요. 18분의 4라고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R제곱, 반지름이 3이잖아요. 3의 제곱 곱하기 18분의 4 끝. 문제도 아니죠. 이게 9니까 9, 2, 4, 4 파이 끝. 3번 넘어갑시다. 삼각함수. 이거 설명할 게 많으니까 삼각함수 하기 전에 삼각비부터 빠르게 할게요. 삼각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기로 했어.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 길이는 사인 세타 길이야. 얘를 코사인 세타라고 해. 다음 이제 막 지겹지? 많이 들어가지고 얘가 세타라고 할 때 여기를 1이라고 하면요 이 길이를 탄젠트 세타, 이 길이를 시컨트 세타라고 그래요.
탄젠트는 시컨트하고 같이 다녀. 이 길이가 1일 때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이 길이를 코탄젠트 세타, 이 길이를 코시컨트 세타라고 그래. 근데 삼각비의 단점이 예각만 표시할 수 있어요.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어떤 작업을 하냐?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아 여기 모니터를. 반지름의 1짜리 다음 단위원을 좌표평면에다 그려.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을 여기다 올려요. 뿅. 반지름의 1짜리라고 했어. 단위원이니까 여기도 2고 이 근데 반지름의 1짜리니까 이것도 2이죠. 즉 이 삼각형을 여기다 올려. 그러면 이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세타. 이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인데 그때 이 점을 갖다 표현할 거야. 이 점을 P라고 할게. 그럼 이 점은 이 길이가 1일 때 y가 사인이야. 이 길이가 코사인이에요. x가 코사인. 그래서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정의야.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원 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반지름이가 원 위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 위에 있는 점 P의 표현법이야. 점 P.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원 위의 점 표현법이야. 그때 점의 x좌표를 뭐? 코사인, y좌표를 사인 이렇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수도 표현할 수 있어. 왜? 원 위의 점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동경 OP가 이동해. 동경이 이렇게 뿅뿅뿅 이동하면 각이 생겨. 그때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단위원과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단위원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번에는 이런 애라고 해볼게요. 얘도 세타야. 어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에 x좌표를 뭐라고? 코사인, y좌표를 뭐라고? 사인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2사분면에 있는 사인만 양수인 거야. 코사인은 음수. 그러면 탄젠트는 뭡니까? 탄젠트는 항상 얘분의 얘잖아 원래. 그러면 얘는 즉 이런 기하에선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그래요. 기울기. 얘분의 얘가 기울기야.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델타 x 분의 델타 y가 기울기야. 그래서 탄젠트는 뭐냐면 동경의 기울기. 그래서 코사인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x좌표. 물론 앞에 땡땡땡땡이 들어가야 돼. 뭐라고 했어?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에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그래서 각각 삼각함수를 함수로 정의하는 거야. 이렇게 좌표로서 직선과 좌표, 기울기 뭐 이런 걸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 즉 사인 120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3분의 2파인데요. 이런 애는 항상 실수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3분의 2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거예요. 3분의 2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얘 만났을 때 얘의 x좌표가 코사인 3분의 파이야. x좌표가. 근데 3분의 2파이하고 만나는 3분의 2파이. 이만큼 가야 돼. 잘못했어. 좀 작게 그렸어야 돼. 어쨌든 얘는 그때 y좌표는 여기 사인 3분의 2. 탄젠트는 음수잖아.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2사분면에 있는 각은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야. 사인만 양수. 그 다음 3, 4분면의 각은
다음 동경 뿅 가지고 동경이 이렇게 만나는 요때 각이 또 이번엔 세타잖아요. 그럴 때 x 좌표는 얘야. x 좌표. 이 점의 x 좌표. 걔가 코사인이라고. 걔는 코사인 음수. y 좌표 사인. 이게 y 좌표나. 음수. 탄젠트 기울기야. 기울기 양수.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 다음 동경이 뿅 아니고 이런 데 생겼다. x 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양수. y 좌표 뭐라고? 사인 음수. 기울기가 뭐라고? 탄젠트 음수. 그래서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 얘는 탄젠트만 양수. 얘는 사인만 양수. 얘는 모두 다 양수. 그래서 얼싸안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럴 때요. 이번에는 반지름에 대해 일자리라고 했거든.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반지름 비례를 R자리로 놓으면 R로 놓으면 얘의 길이가 뭐냐면 주어진 길이 사인이에요. R 사인이야. 얘는 R 코사인이야. 즉 점의 좌표가 R